안녕하세요, 카덴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혼다의 CR-V 하이브리드 2WD 투어링입니다. CR-V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딱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가을에 초입이었던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가 출시했을 적에 시승기를 보여드렸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4WD 4륜 구동이었었고 5릴 드라이브였었죠. 오늘은 이제 앞바퀴 굴림. 자동차 국내 판매량을 보니까 하이브리드 카테고리에서는 혼다 차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CR-V가 10위에 들어갔더라고요. 턱걸이를 했어요. 그래서 혼다 오토바이는 자주 보여드렸는데 자동차는 오랜만인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뭐 모양새야 이제 우리나라에 판매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어서 익숙하실 테니까. 이 CR-V 같은 경우는 6세대 모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2년 전에 출시했을 적에는 그때 저도 얼른 기억이 나는데 가격 인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좀 두들겨 맞았었죠. 그랬다가 요 이륜 앞바퀴 굴림차들은 가격이 그 사륜보다 350만 원이 싼 5,240만 원이고, 그리고 지난 2년 사이에 이 차의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뭐 투싼, 스포티지, 그리고 또 그랑콜레오스 뭐 이런 경쟁차들이, 물론 메인 경쟁차는 토요타의 라브4지만 가격을 많이 비싸게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그 둔감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얘가 그런 경쟁차들과 비교할 적에 이 CR-V 하이브리드의 강점은 어쨌거나 파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도 엔진보다 모터가 내는 힘이 더 세요. 변속기는 여전히 CVT입니다. eCVT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직결감이 떨어진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것도 오늘은 딱히 못 느끼겠어. 예, 워낙에 이 CVT 같은 경우는 혼다에서는 많이 썼던 변속기고 연글대로 연근 변속기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디자인이 뒤에가, 제가 어제 XC60을 보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살짝 그 볼보차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건 어쨌거나 옛날에 얘가 1995년에 처음 이 1세대 CR-V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저 테일램프 수직으로 밑으로 내리꽂은 테일램프는 혼다 CR-V의 어떤 좀 시그니처? 그런 좀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였어요. 아하, 여긴 벌브네. 저거 빼고는 다 LED입니다. 그리고 얘가 트렁크가 좋아. 그래서 지금 이 시승차가 뭔가 이제 되네. 와, 목이 또 들어갔다. 트렁크 게이트가 넓게 열리는 것도 참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뒤 시트가 8단계로나 조절이 돼서, 그리고 이 문도 90도로 열려. 이야, 이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뒤로 높여지는 게 상당히 좋아가지고 뒷공간은 진짜 투싼보다도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투싼과 아쉬운 점은 뭐가 있냐면은, 뭐 선루프가 파노라마가 아니라 얘는 그냥 일반 선루프라는 거,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쪽에도 송풍구도 들어가 있고, 뭐 파워포트 들어가 있고, 이런 도어 포켓이라든지 소재 마감, 얘는 이제 선쉐이드는 없죠. 투싼 같은 경우는 이 선쉐이드가 위에 상위 트림으로 가면 있고, 근데 5,240만 원인 거 생각하면은, 얘가 1.5 터보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타보니까 이 효율성이 너무 좋아. 막 18까지 나오더라고. 리터당 18km도 주행을 해가지고. 하지만 이 트렁크가, 그러니까 2열 시트를 접더라도 여기에 꽤 단차는 생깁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 밑에는 별도 공간은 없어요. 목이 들어가기 전에 닫아야죠. 자, 그리고 닫히는 것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 조수석도 전동식 시트긴 한데 요추 받침은 운전석에만 들어갑니다. 시트가 얇구나 이게. 디자인은 좋습니다. 이거는 운전석에 가서, 야, 이 하두리 수준의 후방 카메라는 정말, 야, 이게 지금 공회전을 했더니 이 연비가 14.8까지 떨어지는군요. 얘가 상당히 효율성이 좋더라고요. 뭐 18 이상도 보여주니까. 차주분들께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겠는데, 얘 완전히 주유하면은 뭐 한 850? 900까지도 가겠는데. 이거는 2년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번 신형이라고 하긴 이제 아니지. 지금 현행 CR-V의 인테리어는
저는 진짜 10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만났었던, 최근도 아니지, 2년 사이에 만났었던 자동차 디자인들 통틀어서 보더라도 아쉬운 게 없어. 무엇보다 이 버튼 다 바깥으로 빼놨다는 거, 공조장치, 그리고 이쪽에서 뭐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나 또 오토홀드, 혼다는 이걸 브레이크 홀드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것도 자료 보고 알았는데 힐 디센트 컨트롤이 내리막길 감속 장치 있잖아요. 이거 저속주행, 이게 CRV에선 이번에 처음 들어갔다네.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이것도 좀 두들겨 맞았죠. 여기 내비게이션 빼버린 거.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가 버튼이야. 거기다 불령이라고, 홈 버튼. 얘는 대신 이제 스마트폰이 무선으로 미러링이 되니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그냥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메뉴가 많진 않지만 많을 필요 있나요? 쓸 수 있는 메뉴만 딱 간결하게 빼놨으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후방 오른쪽 깜빡이 넣으면 켜주는 것도 이거 많이들 쓰시나? 근데 이거 후진 넣으면 후방 카메라도 연결되는, 이야, 이게 웬 말이야. 21세기에 이 후방 카메라는 정말 꼴찌인 것 같아요, 자동차 산업계에서. 하지만 그거 빼고는 만족스럽다. 만족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상당히 우수하지. 열선 스티어링 휠, 이 계기판도 26년형부터 바뀌었던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보여주는 정보가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여기 가운데 다 따로따로 메뉴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조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런 파워 플로우를 보일 수도 있고, 경고 뭐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터라. 예. 이 버튼 눌림감은 거의 아우디 차 같아. 아우디나 포르쉐 차 버튼 눌리는 감각 수준이야. 이 정확한 느낌. 하지만 이 소리는 좀 경박하죠. 그리고 음성 명령은 딱히 쓸만한 건 없어요. 다시 말씀하십시오. 네. 뭔가 의지가 사라지죠. 취소. 다시 말씀하십시오. 아니야. 취소. 배경 소음이 없는지 확인한. 아이고. 에어컨은 듀얼이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이 포트도 A 타입, C 타입이 다 있어. 야, 그리고 이 기어 노브 부츠 타입인데 좋습니다. 끝까지 내리면 B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배터리 모드예요. 회생제동도 살짝 더 유발하긴 하는데 이 CRV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을 이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5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저 후방 시야가 상당히 좋아요. 이것도 개선이 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 여기 이 공간도 경쟁차 대비 제일 크대요. 램프는 없다는 거. 하지만 이게 깊어가지고, 넓고 깊어서, 예. 하지만 소재적인 부분은 언제나 CRV를 좀 괴롭히던 부분이긴 했는데, 뭐랄까, 이런 고급 소재가 아닌 플라스틱 일색의 소재를 썼다, 저런 뭐 인조 가죽 암레스트를 썼다, 뭐 이런 건데, 그 부분은 뭐 실드 칠 필요도 없고 그냥, 근데 그게 CRV니까. 예. 컵홀더가 많진 않아요. 컵홀더가 2개, 그리고 저쪽 도어 포켓에 또 하나씩 있긴 있는데, 그렇다는 거. 그리고 글러브 박스는, 이야, 이 댐퍼가 그냥, 오호. 의외로 작네요. 그리고 이것도 강조를 하더라고. 이 위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대시보드 위에. 그래서 앞유리에 음영이 드리워지지 않는다. 드라이브 모드도 4가지나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가 4가지나 있는데, 스포츠, 노멀, 이콘, 스노우 이렇게 있는데, 스포츠에서는 그 가상 사운드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좀 별로야. 뭔가 다이내믹하게 와닿는 게 아니라, 이 차가 이렇게 시끄러워로 느껴져서 그냥 끄게 됩니다. 저거만 좀 별도로 끌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갔거든요. 차로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갔는데, 아주 원시적인 퉁 부딪혀서 핀볼처럼 퉁 부딪혔다가 일로 가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국산차에 비교해서는 살짝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파워플로우를 보면서 가볼게요. 얘가 3칸이 됐을 때는 엔진이 꺼져 버리고,
두 칸이 되면은 어떻게든 엔진을 깨워가지고 저 배터리를 세 칸으로는 만드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너무 좋아요, 기어노브. 워낙에 혼다 입장에서도 베스트셀러고, 그냥 어떤 예상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기대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이 6세대 CR-V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이 전장만 늘어난 게 아니라 휠베이스도 커져가지고, 좀 전에 익스테리어 말씀드릴 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은 경쟁차랑 나란히 놓고 보더라도 뭐 스포티지, 투싼, 라브4, 그랑콜레오스까지, 그랑콜레오스는 좀 또 애매하게 크잖아. 아무튼 그렇게 놓고 보더라도 실내 거주성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운 건 없어요. 정숙성은 그래도 좀 1열은 괜찮은데 2열에서는 다소 떨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경쟁차들이 이제 이 준중형 세그먼트, 이 세그먼트에서도 고급화를 지향하다 보니까 저 옆유리는 물론이거니와 뒷유리 썬루프까지도 막 이중접합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지금 모터 배터리가 내는 출력이 거의 180마력이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엔진이 150여 마력인가. 그래서 단순히 더하면 330이지만 330까지는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 그게 모터 배터리가 더해주는 힘이 좀 세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좀 그 4WD랑 차이가 있더라고. 어떤 거냐면 살짝의 엑셀링 할 적에 이렇게 가볍게 톡 칠 적에 앞에 쭉 나가는 거 있죠. 그렇다고 이게 막 토크 스티어까지 운전대가 떨릴 만큼 그렇게 떨린다는 건 아닌데, 흔들린다는 건 아닌데, 확실히 그 부분은 그 4WD가 좀 더 안정적인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속에서도 가속할 적에 차가 그냥 앞이 꼭 앞바퀴가 끌고 나가면서 그냥 확 나가느냐, 아니면 뒷바퀴에도 접지가 있어가지고 좀 뒤에서도 끌어주면서 눌러주면서 같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가느냐, 그런 차이가 요 CR-V 2WD는 4WD 대비해서는 느껴지더라고. 이게 제가 2년이 지나서 지금 타는데도 전에 4WD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좀 민감하지? 아니면 뭐 이게 가벼움 이상으로 튀어나가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적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차주라면은 타면서 이 차, 내 차는 이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은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게 그렇게 큰 스트레스로 오진 않을 영역이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그 노면을 뱉어내느냐면은 1차적으로 지면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 진동 또는 이런 움푹움푹 패인되거나 오목하게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데를 지날 적에 차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의 고무가 먹어주고 상쇄시켜줘야 되잖아요. 얘는 그러지 못해. 지금 그냥 이거 이렇게 이렇게 뱉어냈다고, 이렇게 통통 튀었다고 라는 생각이 대번에 들어가지고 처음에 타면서부터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공기압을 조정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는 내내 그런 주유소라든지 정비소라든지 그런 데를 못 찾아가지고 제가 다시 또 집에 가서 공기압을 재측정을 하고서는 타야 될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지난번에 제가 그 정말 쥐어 터졌던 그 파일럿도 공기압을 한 번 더 볼 걸 그랬어. 그게 저도 주변에 기자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해보는데 저처럼 똑같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괜찮던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도 약간 그 부분이 긴가민가 하던 상황이었는데 아직도 해결은 안 됐어요. 다시 파일럿은 한번 뭐 비교 시승을 하든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공기압의 문제였으려나. 지금 이렇게 나갈 때 느낌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노말로 해뒀구나. 노말일 때가 얘는 그냥 제일 좋은 것 같아. 지금 보세요. 스포트로 바꾸면 이 소리, 이게 뭔가 맹렬하게 막 엔진이 돈다라고 느껴지는 것보다 그냥 이거 이렇게 시끄럽냐 라고 생각이 들어서 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끄진 또 못하고, 이 인공 사운드는. 근데 워낙에 이게 노말로 뒀을 때도 차가 나가는 게 가볍고 발랄하게 경쾌하게 나가서 이번 CR-V 하이브리드는 어떤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진짜 가장 우위에 있지 않나. 얘가 지금 같은 선상에 놔도 뭐 투싼 하이브리드나 뭐 라브4나 가장 얘가 세지 않나요, 출력이.
이 나가는 걸 보면 자, 지금 이제 보세요. 이런 노면을 하나도 누르면서 가지 못해. 지금 그냥 막 와글와글 하는 게, 어우, 이러면 뒷자리에 가족 못 태운다고. 네. 이 보타를 그리고 꽤 해줘야 돼. 이게 지금 안에 들리는 느낌 자체도 뭔가 단지 늘어나고 여기 신장 압축되고 여기 신장되고 이게 아니라 뭔가 불안정해. 브레이크는 스트로크는 길고요. 다만 그 안에서 근데 뭐 담력이 막 확 늦게 올라온다거나 그건 또 아니어서. 쟤는 뭐야. 그리고 얘가 이게 회생제동을 4단계, 5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가장 세게 했을 적에는 거의 원페달 드라이브까지 됩니다. 이 경적 소리가 되게 작다. 이게 뭐냐. 차체 움직임이 이 정도면 탱글탱글하다를 넘어서 뭔가 얌체공같이 어디로 튈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우, 방지턱 넘어갈 때도 보면 아무튼 공기압 측정하고서 다시 보죠. 다시 확인해서 여기 33 psi죠. 그리고 여기를 33 psi로 맞춰서 이제 한번 맞춰 볼게요. 과연 몇 호로 들어가 있었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네. 지금 일부러 차 냉간으로 맞췄거든요. 차 시켰거든요. 29였네. 오잉? 오히려 적었었다고? 그리고 여기는 오잉? 여기도 빠져있었네. PSI가 맞는겨? 이야. 공기압이 맞았었네. 여기는 몇이야? 여기 이렇게 빠져있었네. 일단 지금 다 맞췄으니까 이 상태로 한번 주행을 다시 해볼게요. 공기압 33 psi로 조정하고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주행을 하는데 놀랐네. 일단은 공기압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안 들어가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이 차는 승차감 자체가 그냥 좀 통통 튀는 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네요. 이걸 또 타이어를 갈면은 좀 더 나아지겠다라고 말씀을 쉽게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냥 성향 자체가 신기하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혼다 차들 타본 차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 차를 만약에 북미 대륙, 어쨌거나 혼다의 주 시장은 북미 미국이니까 미국 도로에서 타면은 이 정도 승차감이 거기서는 좀 더 이상적인 승차감일까라는 그런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완곡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런 속도 방지턱 넘을 때나 단지 방지턱만이 아니라 이런 좀 불규칙한 노면 있잖아요. 그런데 넘을 때, 다닐 때는 차의 이런 롤, 좌우 기우뚱거림, 뒤뚱거림이나 이런
그냥 코너링 또는 뭐 유턴할 때만 보더라도 차가 휘청휘청 하면서 도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 이상으로, 예상 이상으로 지금도 뒷바퀴가 기우뚱 하면서 넘어갈 때 지금도 여기가 턱이 좀 높은 지하주차장이긴 합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야, 이렇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의외의 승차감이에요. 지금 공기압 그래도 올리니까 오히려 좀 더 일관된 느낌은 있네요. 그냥 이 공기압이 안 맞았을 적에는 뭔가 무르다가도 갑자기 우당탕탕 막 되는 게 되게 심하게 편차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일관되게 그냥 탄탄하게 가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있고요.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 CR-V는 롤이 좀 있는 SUV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냥 그게 정상적인 승차감인 것 같아요. 오히려 뺐을 때보다, 공기압이 빠졌을 때보다 33 맞춰서 탈 때가 더 일관되게 좋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패밀리 SUV로 쓸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